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주식투자 기술적 분석에서 패턴 분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는 강의 자료에 대한 내용은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되고, 들어오시게 되면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다양한 강의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 패턴 분석에 대한 영상도 올라가니까는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자료를 또 다운받을 수 있게끔 첨부 파일을 올려놨으니까는요. 다운로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무료 추천 종목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뭐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리딩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7시 26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되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는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주요 이슈들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소장님께서 써드리고 있고, 9시가 되게 되면요,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무료 추천 종목,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상승한 부분에 대한 댓글 리딩을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요.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손절에 대한 리딩도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강의 내용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분석에 대해서 오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패턴이 뭐냐, 패턴 분석이 뭐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차트상에서 특정한 패턴 모양이 주가 상승과 하락의 매매 시점의 판단 근거로 이용된다. 그래서 매번 특정한 모양이 있는 거예요. 하락할 때의 모양이 있는 거고, 상승할 때의 모양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특정한 패턴 모양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예측하는 근거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의 패턴, 어차피 뭐 나온 패턴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을 대입을 해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하나의 기술적인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야, 어떻게 뭐 과거를 보고 매매를 하느냐, 과거의 패턴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어차피 주식은 과거의 주가와 패턴이 반복돼요. 반복되기 때문에 나름 이제 과거에 나왔던 패턴이 나중에 또 나오고, 그 패턴이 나왔을 때 똑같은 흐름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기술적인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나름 이 패턴 분석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패턴 분석 중에서도 하락 패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하락 패턴에는 크게 뭐 많이 쓰는 부분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 헤드앤숄더 패턴, 그 다음에 M자, 쌍봉이라고 그러죠. 쌍봉 패턴, 그 다음에 하락 삼각형 패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뭐 다른 말로는 삼중 천정형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는 거예요. 이 점선 있죠. 이게 상승 추세입니다. 이 상승 추세를 그려가던 주가가 이걸 깨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 여기 이상으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 이상으로 넘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추세가 깨질 때를 일단은 매도 타이밍, 만약 이 구간을 놓쳤다면 눌렀다가 반등 나오는 이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란색이 매도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쳤다면 이 타이밍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반등을 줬다 또 다시 주가가 밀리는데 이 전에 나왔던 요 자리 있죠. 이게 넥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가지예요. 모가지. 머리, 어깨, 목입니다. 목. 그래서 이게
깨지면 죽는 거예요. 완전히 이 종목이 흐름이 죽는데 요걸 깨질 때 또다시 매도, 이 타이밍을 놓쳤다면 다시 반등 나올 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크라인, 이 가격까지 깨면 이건 뭐 무조건 손절이 나가야 된다라는,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패턴이고, 나름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왼쪽 어깨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이쪽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거래량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또는 대형주가 이렇게 추세적인 흐름들을 잘 보이다가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갔네? 근데 반등이 나오는데 이 흐름을 회복을 못하네? 그러면 이제는 조금씩 힘이 빠지나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힘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패턴을 한번 보면 이런 패턴인데요. 이때 이제 왼쪽 어깨죠. 올라갑니다. 거래량이 많이 실려요. 주가가 누르고 올라갑니다. 근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빠지는데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추세 한번 볼게요. 이런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이 깨졌죠. 이 자리가 일단 매도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이 자리가 매도 자리고, 이 타이밍을 놓쳤다면 이후에 반등 나올 때 이 자리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때도 놓칠 수도 있죠. 사람인데, 그죠? 사람이면 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때도 놓쳤다 그러면 이 자리 네크라인, 네크라인이라 그래서 요 반등 주고 이걸 다시 깨면 여기선 매도를 쳐라. 여기선 매도를 쳐야 되고, 여기서 이제 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만약에 이 자리를 놓쳤으면 여기서라도 매도를 쳐야 되는데, 이건 뭐 반등 없이 그냥 내려앉았으니까 이 네크라인이 굉장히 깨지면 손절을 무조건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네크라인이 여기죠.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놓쳤으면 여기서 해야 되고, 여기도 또 놓쳤으면 이후에 반등 나올 때 해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왔으니까 이때 못했으면 추가적인 하락 속에서 손실폭이 확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승,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서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쌍봉이라 그러죠. M자 패턴이라고도 하고 이중 천정형이라고도 하는데, 쌍봉 패턴입니다. 자, 이 쌍봉 패턴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 주식 하시다 보면 역헤드 앤 숄더 패턴보다는 이 쌍봉 패턴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쌍봉이 고점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근데 다시 반등을 주는데 전고점을 못 넘어가. 그러면서 빠지는데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럼 여기가 매도 타이밍. 만약에 이 타이밍을 놓쳤다? 그럼 무너졌다가 반등 나올 때 여기를 매도 타이밍으로 해야지. 이 타이밍을 놓치면 주가가 그냥 내려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쌍봉 패턴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똑같은 건데, 자, 올라가다가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가요. 쭉 빠집니다. 자, 다시 들어주죠? 근데 전고점을 못 넘어가죠? 아까 이 점선, 실선 보셨죠? 이 못 넘어가야 돼요. 이 실선이 보시면 이 못 넘어가죠? 못 넘어가는 상태에서 다시 빠지는 거. 이게 이제 쌍봉이죠. 가끔 실전에서 보면 살짝 넘어갔다 내려오는 놈들도 있고 못 미치는 놈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기준은 못 넘어가는 종목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찍고 들고 누르는데 전고점을 못 넘어가는 상태에서 다시 밀린다. 그러면 여기가 뭐다? 손절가다.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쌍봉이 나온다면, 그리고 나서 이 반등이 나왔던 지점을 깨고 내려가면 여기는 이제 손절로서 대응을 하고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우려가 된다라는 이런 쌍봉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락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하락 패턴은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을 하는데 특징이 있죠. 자, 고점이 어때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조금씩 낮아집니다. 고점이 낮아져요. 자, 반대로 저점은 동일합니다. 여기.
저점은 동일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 이게 하락 패턴의 하락 삼각형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락하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여기다 확률을 적어놨죠. 이렇게 나왔을 때 하락할 확률이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반대로 올라갈 확률은 20에서 30%죠. 그럼 나머지 뭐 1, 20%는 혹여라도 여기서 그냥 옆으로 기어가 버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하락 확률이 상당히 높다. 상승할 확률보다 무조건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거. 주식의 100%는 없는 거니까는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저점은 일정한 형태. 그러다 이게 깨지면 어때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는 형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하락 패턴이 되겠죠.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리고 저점은 이렇게 가죠. 이 꼭지점에 따라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의 방향성을 보여야 되는데 결국에 아래로 간 케이스. 그랬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나중에 올라올 땐 이게 매물이 되기 때문에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오거나 할 때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아까 여기 나와 있죠. 만약 이걸 깼다. 깰 때 손절을 해야 되고 깰 때를 놓쳤다. 그럼 반등 나올 때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깨거나 깼을 때를 놓쳤으면 깼다가 반등 나올 때 이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실전 차트에서 보면은 이런 패턴이 하나가 NC소프트가 이렇게 좀 생겼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주가 차트를 돌려보시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차트를 보시게 될 텐데 이 NC소프트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하락 삼각형의 패턴을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보시면 고점이 어때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그죠? 근데 저점은 어때요? 거의 여기서 일정하죠. 조만간에 방향이 나올 거예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모릅니다. 대신에 아래로 갈 확률이 70에서 70% 정도가 되고 반대로 올라갈 확률이 20에서 30%가 되기 때문에 다행히 올라간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가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이 타이밍을 놓쳤다면 반등 나올 때를 리스크 관리의 시점으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또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거의 꼭지점에 다다랐을 때 조만간에 방향이 나오니까 어디 뭐 놀러 가지 마시고 항상 이런 것들은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하락 패턴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패턴 중에 패턴들로만 제가 좀 골라봤던 부분들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시다 보면 별의별 상황들이 나올 거고 이런 패턴들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